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70세가 넘으면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족 관계,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외로움까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일 수도 있고요. 오늘은 솔직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국에서 70세 이후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총 8가지 현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현실은 바로 눈과 귀의 변화입니다. 이건 정말 모든 분들이 겪게 되는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약국에서 받은 약봉지의 글씨가 너무 작아 보여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냥 후루룩 읽어 내려갔던 신문이나 책도 이제는 한참을 들여다봐야 하죠. 병원에 가면 더 난감해집니다. 접수창구 직원분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작게 들려서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기다리는 분들 눈치도 보이고 괜히 민망해지죠. 버스 정류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버스가 오는지 표시판을 보려고 하는데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버스 기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잘 안 들려서 당황스럽기만 해요. 혹시 지금 이런 경험들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일이 아니라는, 오히려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먼저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1년에 한 번씩은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정확한 상태를 점검받으셔야 해요. 백내장이나 눈내장 같은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많이 있어요. 확대경은 이제 정말 작고 가벼운 것들이 나와 있어서 가방에 하나 정도 넣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약봉지나 영수증 같은 작은 글씨를 읽을 때 정말 유용하죠.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도움되는 기능들이 많아요. 자막 기능을 켜놓으면 영상을 볼 때 훨씬 편하고 글씨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익혀두시면 정말 편해요. 보청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착용하는 걸 부끄러워하시는데 이제는 정말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는 제도도 있으니까 경제적 부담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에요. 노화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주변 사람들도 더 편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힘든 부분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를 남겨주시면 시청하시는 분들의 연령에 맞추어 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겠습니다. 작은 댓글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현실은 가족관계의 변화예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시는 부분이죠. 예전에는 자녀들이 주말마다 찾아와서 집안이 북적북적했잖아요. 손주들 제잘거리는 소리, 며느리가 음식 해주는 소리, 아들이 이런저런 안부 묻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집을 가득 채웠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소리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자녀들은 직장일로 바쁘고 손주들은 학원에 과외에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며느리는 자기 일도 있고 육아에도 지쳐 있어요. 명절 때도 예전 같지 않아요.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 끓여 먹고 윷놀이하고 밤늦게까지 수다 떨던 그런 풍경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요즘은 명절이 와도 서너 시간 있다가 금세 헤어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집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시대가 변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해요. 예전처럼 대가족이 함께 살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각자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자녀들도 자만의 삶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족 간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에요. 단지 표현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짧은 안부 인사를 나누잖아요. 예전에는 직접 만나야만 할 수 있던 대화를
이제는 메시지 하나로도 충분히 전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받는 자녀들의 안부 메시지, 손주들이 찍어서 보내주는 사진 한 장, 이런 것들도 충분히 소중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영상통화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멀리 있는 자녀나 손주들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유지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 번만 익혀두시면 정말 유용해요. 가족단체 채팅방도 추천드려요. 온 가족이 하나의 단체방에서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거죠. 누가 뭘 먹었다, 어디 갔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쌓이다 보면 서로의 안부를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역할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처럼 집안의 중심에서 모든 걸 관리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혜를 전해주는 어른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거죠. 손주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만이 들려줄 수 있는 옛날 이야기나 인생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역할이에요. 가끔은 서운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가족 간의 사랑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현실, 건강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현실은 건강 문제예요.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70세가 넘어가면서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혈압이 높다고 하고 혈당이 올라갔다고 하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고 병원에서 받는 검사 결과지를 보면 빨간 글씨가 하나둘씩 늘어나는 게 보여요. 한국에서 70대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게 바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에요. 통계를 보면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이 중 하나 이상은 앓고 계세요. 예전에는 몸이 좀 아파도 하루 이틀 쉬면 금세 괜찮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큰 병이 한번 오면 정말 인생이 달라져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을 겪고 나면 일상생활 바뀌어버리죠. 예전에는 당연하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려워져요. 약도 많아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약 먹고 점심 먹고 또 약 먹고 저녁 먹고 또 약 먹고 한 주먹씩 먹어야 하는 약들을 보면 괜히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해요. 병원 가는 일도 늘어나죠. 내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을 가야 하는 날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병원비도 부담이 되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지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건강 문제들도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기 건강검진이에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꼭 활용하세요. 65세 이상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사들이 많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비용 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운동도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운동을 해야 해요. 요즘은 실버 체육관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수중 운동이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식단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귀찮다고 대충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영양 관리를 잘해야 해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식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약물 관리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약을 드셔야 하는 분들은 약 정리함을 사용해서 실수 없이 복용하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약 먹을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 문제를 혼자 끌어안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상황을 공유하시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관리를 꾸준히 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는 건 어렵지만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이제 네 번째 현실인 재정적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현실은 재정적인 부담이에요. 70세가 넘어가면 대부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생활의 중심이 돼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계획을 세우기도 쉽고 큰 지출이 있어도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받으시고 기초연금까지 합쳐봐야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이에요.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거죠. 문제는 나가는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리비, 전기요금, 가스비 같은 고정 비용은 계속 나가고 여기에 병원비와 약값까지 더해지면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특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게 되면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게다가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명절이나 생일 때 용돈 주고 싶고 손주 학원비라도 보태주고 싶고 그런데 정작 내 통장 잔고를 보면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만 답답한 거예요. 식비도 부담이에요. 혼자 드시는 분들은 조금씩 사 먹자니 비싸고 많이 사면 남아서 버리게 되고 그래서 점점 식사를 대충 때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비도 만만치 않아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병원이나 마트를 다니다 보면 한 달에 교통비만으로도 제법 돈이 나가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이게 돼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줄이고 옷 사는 것도 미루고 여행이나 문화생활도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재정적 어려움도 조금만 알아보시면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어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좋은 대안이에요. 공원이나 학교에서 하는 환경정비 일이나 아이들 등하교치도 같은 일들이 있어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경로우대 혜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65세 이상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많은 마트나 음식점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해요. 영화관이나 박물관, 공연장에서도 시니어 할인이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세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적극 활용하시고 처방전이 있는 약은 동네 약국보다 병원에서 직접 받는 게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식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어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전통시장의 할인 시간을 노려서 장을 보시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국가나 사회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당당하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거든요. 돈 관리할 때는 가계부를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한 달에 어디에 얼마씩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5번째 현실인 신체적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현실은 신체적 한계예요. 예전에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와도 끄떡없었고 계단도 후딱후딱 올라갔고 하종일 서서 일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장보러 마트에 가면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도 금세 피곤해져요. 예전에는 한 번에 일주일치 장을 봤는데 이제는 며칠치만 사도 무거워서 들기가 힘들어요. 집에 올 때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면 정말 난감하죠. 버스 타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요. 버스가 완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타거나 내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뛰어 올라탔는데 이제는 무릎이 아프고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아서 조심스러워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져요. 지하철역 계단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2층, 3층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져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구부정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활동 반경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어둠 속에서 넘어질까봐 무섭고 일어날 때도 어지러울 때가 있어서 천천히 움직여야 해요.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다 신경 쓸 일이 된 거죠. 요리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요. 무거운 냄비를 들기도 힘들고 오랫동안 서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점점 간단한 음식으로 때우게 되고 영양 관리도 소홀해지기 쉬워요.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은 예전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남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고요. 하지만 이런 신체적 한계도 적절한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지팡이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팡이 사용을 부끄러워하시는데 지팡이는 안전을 위한 필수품. 요즘은 정말 예쁘고 가벼운 지팡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손잡이 부분에 LED 조명이 달린 것도 있거든요. 보행보조기도 좋은 선택이에요. 바퀴가 달린 보행보조기는 걸으면서 앉을 수도 있고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바구니도 달려 있어서 장보기 할 때도 유용해요. 신발도 정말 중요해요. 굽이 낮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시면 넘어질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편안한 신발을 하나 정도는 꼭 장만하세요. 집안 환경도 바꿔보세요. 화장실이나 현관에 손잡이를 설치하시고 바닥에 있는 문턱은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만드세요. 조명도 밝게 해두시고 밤에 다닐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하시면 안전해요. 운동도 포기하면 안 돼요.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면 더 약해져요.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해요. 무릎이 아프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상체 운동이나 팔 운동을 하시고 허리가 아프면 누워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하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실버 체조 프로그램도 참여해 보세요. 저항 밴드를 사용한 근력 운동이나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들이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수영장이 가까이 있으시면 수중 운동을 강력하게 추천해요. 물속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가능해요. 많은 지역의 수영장에서 시니어를 위한 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할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내 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6번째 현실인 외로움과 고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현실은 외로움과 고립이에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소중한 사람들이 곁을 떠나기 시작해요. 가장 아픈 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겠죠. 50년, 6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져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나요. 젊을 때부터 함께 어울렸던 동창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부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동시에 내 차례는 언제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남은 친구들도 몸이 아프거나 가족사로 바빠서 예전만큼 자주 만나기 어려워. 예전에는 매주 만나서 수다 떨고 함께 밥 먹고 했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연락하게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말할 상대가 없어져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혼잣말만 하게 되는 날들이 많아져요. TV 보면서 화면 속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도 하고 길고양이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괜히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밤이 되면 외로움이 더 깊어져요. 낮에는 그래도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지낼 수 있는데 밤이 되고 조용해지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져요. 옆에서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같은 게 그리워져요. 젊은 세대들과는 대화가 점점 어려워져요. 손주들과도 어릴 때는 잘 놀았는데 커갈수록 관심사가 달라지면서 할 얘기가 없어져요.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 같은 것들은 잘 모르니까 대화에 끼기도 어렵고요. 이런 외로움이 계속되면 우울해지기 쉬워요. 의욕도 없어지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져요. 식사 대충 하게 되고 외출도 줄이게 되면서 점점 집에만 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하지만 이런 외로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한국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연결망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경로당이에요.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가보시면 금세 친해질 수 있어요. 함께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식사도 나누어 먹으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어요. 노인복지관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해요. 노래교실, 댄스교실, 서예교실, 요리교실, 내 취향에 맞는 활동을 찾아서 참여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업도 추천해요. 한국사 공부, 영어회화, 컴퓨터 교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도 있고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 친분도 쌓을 수 있어요. 요즘은 시니어 카페도 많이 생겼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편하게 모여서 차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혼자 가기 부담스러우시면 처음에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가보세요.
동호회 활동도 좋은 방법이에요. 등산 동호회, 사진 동호회, 독서 동호회,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세요.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안부 인사를 나누는 것도 외로움을 달래는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익혀두시면 정말 유용해요. 자원봉사 활동도 추천해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생겨요.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이나 학교에서 아이들 등하교 지도하는 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부담스럽다면 새나 물고기 같은 작은 동물도 좋아요. 돌볼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게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친구를 찾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외로움은 나이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활동, 새로운 취미를 통해서 충분히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7번째 현실인 독립성의 상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현실은 독립성의 상실이에요. 평생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 오셨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고 자녀들도 키우고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오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게 운전 문제예요. 시력이 나빠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면서 운전하는 게 위험해져요. 작은 접촉사고라도 한번 내고 나면 가족들이 운전을 그만두라고 하죠.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순간 그동안 자유롭게 갈 수 있었던 곳들이 갑자기 멀어져요. 마트도 혼자 가기 어려워지고 병원도 누군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야 하고 은행 업무 보는 것도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여서도 많아져요. 예전에는 내가 다 알아서 했던 일들인데 이제는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거나 무거운 것을 옮기거나 전구를 갈아 끼우는 것 같은 일들이 힘들어져요. 예전에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도 척척 해냈던 일들인데 이제는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못하게 되죠. 기계나 전자제품 사용도 어려워져요. 새로 나온 세탁기, 전자레인지, TV 리모컨 같은 것들이 복잡해져서 사용법을 익히기가 않아요. 그러면 자꾸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런 자신이 답답하고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은행이나 관공서 일도 복잡해져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니까 누군가 도와달라고 해야 할 상황이 생겨요. 예전에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했던 일들인데 이제는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위축되게 되어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활동 반경이 더 좁아지게 되죠. 하지만 독립성을 완전히 잃는 건 아니에요. 다만 독립을 유지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새로운 방식으로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먼저 온라인 서비스들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장보기는 마트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시면 집까지 배달해줘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익혀두시면 정말 편해요. 무거운 쌀이나 생수 같은 것들도 집 앞까지 가져다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병원 이동은 신화군에서 운영하는 노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많은 지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셔틀버스나 택시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약만 하면 집 앞까지 와서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다 줘요. 약 복용 관리는 스마트폰 알람 앱을 활용해 보세요. 약 먹을 시간마다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 두면 까먹고 못 먹는 일이 없어요. 일주일치 약을 미리 정리해 둘 수 있는 약통도 유용하고요. 집안일은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동네 청년들이 하는 간단한 일손 도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전구 갈기, 무거운 물건 옮기기 같은 일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서비스는 처음에는 어려워도 천천히 배워보세요.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한번 배워두시면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평생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셨. 이제는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차례인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독립성은 반드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적절한 도구와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도 충분히 독립적인 삶이에요. 새로운 방식의 독립성을 받아들이시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자립적이고 당당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8번째 현실인 삶의 목적 상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현실은 삶의 목적 상실이에요. 이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고 깊은 문제일 수 있어요.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었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했잖아요.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허전해져요.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출근 시간에 맞춰 바삐 움직였는데 이제는 몇 시에 일어나도 상관없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도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나는 이제 무슨 역할이 있을까? 내가 없어도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닐까? 사회에서의 정체성도 애매해져요. 예전에는 어느 회사에 다닌다, 무슨 일을 한다고 소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은퇴한 사람이에요.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돈을 벌어서 가족도 부양하고 세금도 내고 했는데 이제는 연금을 받아서 쓰기만 하는 입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괜히 사회에 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교육시키고 진로를 상담해주는 역할이 있었는데 이젠 오히려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아요.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가야 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니까 미안한 마음만 커져요. 하루하루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TV 보고 밥 먹고 잠자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건지 앞으로 뭘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은 언제든지 만들어갈 수 있어요. 먼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 학교에서 아이들 등하교 지도하는 일,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일, 이런 활동들이 바로 새로운 직업이자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곳이 정말 많거든요. 취미 활동도 새로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텃밭을 가꿔서 건강한 채소를 기르거나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거나 글을 써서 인생 경험을 나누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예술 활동도 추천해요. 그림 그리기, 서예, 노래하기, 평생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마음껏 해보세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합창단이나 연극반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평생 교육도 좋은 선택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역사를 공부하거나 컴퓨터를 배우거나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과정 자체가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역할이에요. 손주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만이 들려줄 수 있는 옛날 이야기와 인생 경험을 전해주세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시고요. 이런 역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세요. 인생 2막의 목적은 1막과 다를 수 있어요. 1막이 성취와 성공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2막은 나눔과 성숙을 위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70세 이후 삶의 8가지 현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청력과 시력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건강 문제, 재정적 부담, 신체적 한계, 외로움과 고립, 독립성의 상실, 그리고 삶의 목적 상실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70세 이후의 삶이 쉽지는 않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현실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할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4가지예요. 첫째, 건강은 예방으로 관리하세요.
정기검진 받고 꾸준히 운동하고 약물 관리 잘하시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둘째, 가족과의 관계는 유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표현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사랑은 여전하거든요. 셋째, 경제적 어려움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결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넷째,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가세요. 새로운 목적, 새로운 역할, 새로운 꿈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노년은 벌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바로 노년의 특권이거든요. 이 특권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분들이야말로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노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도전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함께 지혜로운 노년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